안녕하세요. 당당할 땅 빛나찬의 당찬 정혜교 셰프입니다. 요즘 TV만 보면은 난리예요. 임대차 3법이 통과가 됐어요. 근데 8월 4일 날 또 바뀌었어요. 알아야죠. 자꾸 바뀌기만 하는데 이 바뀌는 거를 임대인도 알아야 되고 임차인도 알아야죠. 알아야지 대응을 할 거죠. 무엇이 바뀌고 어떻게 대응을 할지 박서인 부동산 투자연구원하고 조태진 변호사를 찾아가가지고 확실하게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변호사님, 박서인 대표님, 네. 한번 좀 자세하게 법하고 그렇죠. 실제 경제하고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주세요. 네. 지난 7월 31일이었죠.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비롯해서 이제 부동산 3법이 통과되었는데요. 그 위에 뭐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고 또 그로 인해서 많은 혼돈과 우려가 뒤섞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많은 변화가 아니에요. 혼돈과 이게 있는 정도도 아니에요. 네. 그렇죠. 첫 번째 저희가 이제 뭐 세 가지 임대차 3법이니까 네. 세 가지 법이 통과가 됐잖아요. 네. 그 중에서 이제 가장 우리가 사회에서 이슈가 되는 게 전월세 상한제가 가장 이제 상한제. 이슈화가 되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 법이 앞으로 이제 어떻게 전개가 될지 참 궁금하기도 하지만 사실 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불만들이 또 많아요. 맞아요. 어떤 부분이 좀 문제가 되나요? 전월세 상한제에 대한 부분은 임대인들 입장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은 딱 정해진 룰대로만 움직여야 되잖아요. 약 5% 정도밖에 올릴 수밖에 없으니까 그냥 그럴 것 같으면 시장 경제의 원리에 맞춰서 맡기면 되는데 왜 굳이 이거를 규제를 시키느냐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임차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게 5%지만 내가 사실 뭐 2년 후 그리고 뭐 또 계약갱신 청구권이라고 있다고 하지만 그 2년이 지나고 4년이 지나고 나면 얼만큼 올릴지에 대한 부분을 아무도 장담을 못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한선이 없어지니까 거기에 대한 불만들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또 다른 어떤 규제책이 더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어떤 각자의 입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또 변호사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으신지 제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제 입장에서는 네. 주택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것이 네. 어떤 의미에서는 앞으로 향후에 많은 소송이 야기될 수 있는 소송? 많은 소송으로 이제 불거질 수 있는 그런 네. 상황으로 전개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임차인이든 임대인이든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잘 알고 숙지를 하셔야 네. 나중에 소송에 휘말리는 그런 우려를 좀 벗어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이제 그 주택임대차보호법 중에서 가장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갱신 요구권에 대해서 제가 갱신 좀, 네, 요구권. 좀 계약갱신 청구권에 계약갱신 대해서 요구권에서 좀 그렇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기존의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에는 네. 명시적으로 갱신을 요구한다는 의미가 좀 약했거든요. 그래서 계약이 종료되기 6개월에서 1개월 전까지 네. 특별히 상호간에 이의가 없으면 네. 그대로 같은 조건으로 2년이 더 갱신되는 이제 묵시적 갱신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이제 개정된 법률안에 따르면 임차인이 적극적으로 계약이 만료되기 6개월 전에서 1개월 전 사이에 계약 갱신을 적극 요구를 하면 이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임대인이 2년 동안 같은 조건으로 계약 갱신을 해줘야 되는 의무가 이제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전세 자금도 못 올리고 그냥 계약 갱신? 전세 자금은 이제 아까 그 박사님 5%를? 대표님께서 5% 네. 범위 내에서만 이제 네. 그 인상이 가능하고요. 지금 이제 계약이 종료됐을 때 대폭적으로 임대차 보증금이나 이제 차임을 올릴 수는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면 저희가 이제 좀 궁금한 게 있었는데 계약갱신 청구권이 발의가 되잖아요. 네. 내가 만약 임차인인데 이 계약을 내가 계약갱신 청구권으로 인해서 제가 한 번 더 재계약을 하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5%에 대한 상한선이 있잖아요. 네. 그 5%에 대한 상한선을 임대인은 올려달라고 하고 임차인은 그 상한선에 못 맞춰주겠다고 하면 이거는 어떻게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떻게 되나요? 사실 이제 그 범위 내에서는 네. 이제 그 분쟁을 어떻게 조절하느냐의 문제가 결국은 이제 주택임대차 조정위원회를 네. 통해서 이제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데 네. 이제 그 부분은 이제 그 중재에 따라 가지고 이제 결정을 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합의가 안 되는 경우에는 이제 그런 절차를 통해서 이제 이루어지는데 결국 5%라는 범위라는 것이 선택의 폭이 되게 한정적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그렇다 보니까 이제 그 부분보다는 나중에 이제 갱신을 거절했을 경우에 네. 생길 수 있는 문제가 더 좀 커진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지금 이제 소개되고 있기로는 이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면 반드시 임대인은 그 갱신 요구를 따라야 하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네. 일단 임대인 입장에서는 어떤 경우에 한해서는 이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계시면 좀 네.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일단은 임차인이 임대차 기간 중에 2번 정도 연체를 한 경우에는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하더라도 임대인이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한 달 연체를 했다가 그다음 뭐 두 번째, 세 번째는 제대로 잘 납입을 되더라. 했다가 네. 다시 네 번째 연체를 했다. 네. 네. 그러면 이제 2회 연체한 걸로 보거든요. 아, 그런 경우라고 한다면 만약에 임차인이 그런 상태에서 갱신 요구를 했을 때 그러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됐는데 그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어느 때라도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가령 임차인이 네. 내가 이렇게 했으니까 합의적으로 이 상황들을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줬으니까 네. 서로 협의하에 이 건은 없어진 걸로 하자라고 했을 때에는 이게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그것도 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이제 임차인이 이제 그 일방적으로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네, 결국은 이제 임대인과 임차인이 합의를 해야 됩니다. 합의해서. 합의가 없는 한은 네. 일단 법에 규정된 바로는 네, 네. 이제 2회 이상 연체한 것이 되기 때문에 아, 네. 갱신 네. 거절할 수 있는 경우가 네. 되는 것이고요. 또 다른 사유는 이제 서로 합의하에 네. 만약에 이제 임차인이 갱신 요구를 했을 때 네. 그러면 내가 갱신 요구를 안 할 테니 네. 대신 임대인한테 뭐 이사비 명목으로 어느 정도의 돈을 달라. 상당한 보상을 했을 때는 이제 갱신 요구에 대해서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되거든요. 네. 근데 이때 이제 상당한 보상이 어느 정도 수준이냐. 지금은 아직- 금액이 구체화가 되질 않아요. 네, 지금 판례가 없는 네, 거죠. 지금 없고 어. 상당한 보상이라는 수준이 과연 어느 정도냐 이게 좀 논란이 있을 수 있어요. 임차인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사비보다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죠. 내가 갱신 네. 요구를 안 하는데 그에 네. 대한 대가를 좀 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할 수 있는 거고 음.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사비 정도 줬으면 네. 됐지 뭘 더 네. 바라느냐 이제 그렇죠. 분명히 그럴 수 있는 음. 동상이몽의 상황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아니 법을 정해놨는데 네. 뭔가 어떤 거는 두리뭉실이잖아요. 네, 네. 이게 뭘까?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이번 네. 그 개정안에 좀 많이 아쉬운 음. 부분이죠. 이게 네. 어떤 의미에서는 너무 급하게 음. 법이 통과되다 보니까 음. 상당한 보상의 의미가 뭔지 네. 뭐 이런 부분에서 제대로 좀 정립이 안 된 부분이고요. 하는 건 이제 차후에 이제 판례를 통해서 이제 좀 구체화되어야 될 필요가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주목하실 부분이 임차인이 주택임대차 기간 중에 네. 살고 있다가 이제 자기 어떤 고의나 네. 중대한 과실로 인해서 주택이 이제 멸실이 되는 경우, 주택의 멸실.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는 경우에는 이제 갱신 거절을 할 수 있는 사유가 되는데 네. 이때 과연 이제 중대한 과실이 뭐냐라는 것도 조금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네, 저도 이제 제가 갖고 있는 건물 중에 일부 임대를 저희가 놨는데 냉장고에서 불이 났어요. 네. 근데 사람이 없는 상태에서 냉장고가 불이 났는데 냉장고에서 불이 나서 전체적으로 54세대가 있는 음, 주택이에요. 근데 그 주택에 불이 나니까 여기만 타는 게 아니라 연기로 인해서 전부가 다 그렇죠. 걸림이 다 네, 생긴 네, 거예요. 네. 그런데 이걸 그 개인이 보상하기에는 너무 크잖아요, 사실은. 근데 다행히도 그나마 그 냉장고의 냉장고 실수, 회사. 냉장고 아, 회사의 네. 잘못으로 인해서 음. 이게 불이 난 거예요. 그랬더니 그 S회사에서 전부 보상을 다 해주더라고요. 네, 네. 아니, 그래서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전부 이 보상을 받은 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거를 임차인의 잘못일까요? 아니면 이거는 뭐 냉장고의 냉장고의 잘못일까요? 네, 그런 잘못일까요? 부분도 중요하지만 일단 그게 과실이 아니냐. 그렇죠. 첫 번째는 아. 그럼 만약에 과실이라고 봤을 때 경과실이냐 중대한 과실이냐 네. 이 부분이 이제 논란이 되는데 어. 결국은 이제 그 부분은 법원이 판단할 몫인데 법원 입장에서도 이게 경과실이냐 중대한 과실이냐 판단하기가 좀 쉽진 않을 것 같거든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번 개정안에서 가장 큰 문제라고 제가 하나 꼽자면 네. 이제 뭐 임대인이 또는 이제 임대인의 직계 비속이나 직계 존속이니까 이제 아버지나 어머니 네. 또는 아들이나 딸이 내가 그럼 지금 임대를 한 그 건물 살겠다. 그러니까 살겠다. 그러니까 기존에 있던 임차인 보고는 나가라. 대신 이제 갱신 요구를 요구해서 받아가지고. 거절을 하겠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했을 때 과연 이제 실제로 이제 말은 그렇게 해놓고 네. 만약에 이제 임대인이나 임대인 가족들이 안 사는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이제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렸던 다른 사유들은 이러한 경우에 갱신 거절이 정당하다 부당하다 네. 이 정도 판단으로 그치는데 네. 이제 요 조항 같은 경우에는 임차인이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거. 손해배상. 예, 손해배상 청구를 임대인한테 네. 할 수 있거든요. 네. 또 이제 법규상으로도 좀 아쉬운 점이 뭐냐면 그러면 이제 임대인의 배우자가 사는 경우는 어떻게 될 것이냐? 배우자. 네, 여기는 이제 규정상에는 배우자는 빠져 있거든요.
배우자가 빠져 예, 있어요? 예. 그래서 어떻게 봤을 때는 좀 어. 약간 입법상의 좀 불비라고 볼 수도 있는데 직계 비속이나 존속보다는 배우자가 훨씬 가까운 사이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배우자가 살게 되는 경우에는 어떻게 볼 것이냐에 대해서는 규정이 빠져 있어서 이 부분도 향후에 어떤 법적 분쟁이 생겼을 때 배우자도 유추해서 그래서 포함할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분명히 논란이 생길 것이라고 제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 남편은 지방에 있어요. 그렇죠. 근무지가. 네. 배우자는 서울이야. 네. 그럼 배우자가 살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그러니까- 조항이 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분명히 이제 그런 네. 상황이 그런 거에 대한 네. 문제가 부득이하게 네. 이제 떨어져 사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랬을 때 과연 이제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결국은 이제 분쟁의 불씨를 남기고 있는 개정안이 되는 것이죠. 잘 들으셨죠? 전문가들, 시장에서 실질적으로 실물 투자를 하시는 분하고 법으로 하시는 변호사님하고 임대인하고 임차인이 진짜 잘 알고 계셔야 되는 거. 통과된 법. 지금 통과되지 않은 법이 아니라 통과된 법을 잘 들으시고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당찬 정혁기 씨의 부표와 굿벤저스의 부동산 전문가 박서인, 굿벤저스 조태진 변호사가 함께했습니다. 언제든지 궁금하신 점이나 더 많은 정보를 얻고 싶으시면 문의해 주세요. 굿! 위! 윗!